안녕하세요. 멘토코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CNN 기자 으르렁. 트럼프 이 아름다운 관세 효과를 좀 보세요. 트럼프 파월 빨리 방 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쏘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의 눈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다우지수 끌고 다이빙입니다. 자, 트럼프 vs CNN 기자 으르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을 정말 싫어합니다. 가짜뉴스 MSNBC의 시청률은 사실 CNN이라는 고장난 방송 재난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다. CNN 싫어하고 NBC도 싫어합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 근데 이 기자도 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지금 사방이 적인데 끝까지 한 토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은 대법원이 누군가를 송환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었죠. 근데 왜 안 따릅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범죄자를 이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 되지. 당신은 미국인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방송을 안 본다. 그래서 또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한테도 질문 또 했거든요. 이 기자가 계속.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 미립국을 다시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범죄자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CNN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너무 틀린다. 맨날 틀린다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끝까지 대답을 했고 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엘살바도르로 날아갔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지금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랑 지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 갱단의 일원이라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인이기 때문에 이미 인도가 됐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우린 뭐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이 아름다운 관세 효과를 보세요. 자, 관세의 그 정말 영업 사원입니다. 대표, 그렇죠? 미국은 휘발유, 식료품 등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관세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하락했다. 약속은 지켰고 약속은 지켰다.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관세를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나중에 이제 뭐 소득세를 감세를 시키거나 이래서 이 미국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지금 저기랑 루트라는 거죠. 자, 일본이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한국도 이제 찾아갈 건데요. 일본이 그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다음에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자, 이게 바로 원샷이죠. 이 테이블에다가 모든 걸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한테도 이미 한마디 했죠. 우리나라는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는데 뭐 너네는 뭐 지금 뭐 전쟁 나면은 일본이 미국을 도와준다는 뭐 규정도 없지 않느냐. 뭐 그 얘기도 하고 어쨌든 원샷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좋은 무언가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자,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자, 중간중간에 계속 이걸 올려요. 마가를 계속 자기가 되뇌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되뇌이면서 트루스 소셜을 한 번씩 던지면서 계속 다짐을 하는 듯한 한 3일에 한 번씩 올립니다. 3일에 한 번씩 마가를 계속 올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블룸버그에서 딴 건데 이 백악관에서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또 그 쓰고 있나 보죠. 이걸 만드는 것까지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나요? 이거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트루스 소셜을 올리는 거는 텍스트는 자기가 진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웹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혼다랑 에보트, 그렇죠? 혼다랑 에보트, 아메리카 이즈 백 해가지고 자 블룸버그에서 그 뭐 기사를 따가지고 웹 디자이너가 예쁘게 이게 종이 찢어진 것 같이 해서 올렸나 봐요. 여기 보면 혼다 to shift production of Civic from Japan to US on tariffs 나와 있죠. 혼다 그 시빅이라는 자동차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 혼다가 이제 시빅을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재팬에서 US로 지금 그 생산 기지를 옮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캐나다 공장에서 SUV, CRV
그리고 세단 시빅, 이게 대표 차종이잖아요. 혼다 거. 요거를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전할 예정이 있다. 지금 캐나다에서. 왜냐하면 지금 2, 3년에 걸쳐서 최대 30% 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국 관세를 너무 매기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생산한다. 지금 이게 이 트럼프의 계획이잖아요. 모든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몰아서 옛날처럼 뭐 그거를 또 이제 중국에서나 받아쳐가지고 지금 아시죠? 그 에르메스 버킨백 해가지고 그 남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중국인 남자. 그 가짜 뉴스예요, 그거. 그쵸? 우리나라 언론 다 받았었죠? 버킨백 중국에서 만든다고요, 그거? 그거 다 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이거 표준어로는 유사품이라고 해야 되나? 모조품? 그 에르메스라던가 지금 뭐 구찌라던가 이런 공식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거기에서 만드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중국인 어떤 아저씨랑 그 중국인 여자 있죠. 그 저번에 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만든 밈이거든요. 그 트럼프랑 벤스랑 머스크랑 앉아가지고 나이키 신발 만들고 있는 거 지금 그 중국에서 비아냥되려고 밈 양산하고 있는 거 있죠. 특히 그 플랫폼이 다 어디예요? 다 틱톡이에요. 틱톡. 자기네 플랫폼. 중국은 틱톡을 밀잖아요. 유튜브를 이겨보겠다고. 그 틱톡을 통해서 지금 다 퍼지고 있죠. 이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는 이 트럼프의 요거를 꺾어보려고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르메스니 뭐니 이거 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원래 원가 얼마인 거 아니야. 만약에 생산지를 옮겨봐라.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뭐 미국 공장에서 그 중국 근로자들은 열심히 잘 만드는데 너네가 한번 나이키 신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미국인들이. 손도 벌벌벌 떠는 그 장면 밈 만들어놨죠. 인공지능으로 또 챗GPT로. 그렇죠? 미국인들이 하는데 미국인들은 그거를 옛날 가내수공업 이런 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못 만들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면서 나이키 신발 하나 만드는데 무슨 며칠이 걸려요. 그런 걸 이제 비아냥되려고 밈을 양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에보트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에보트는 지금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죠.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인데 미국 US 매뉴팩처링을 익스펜드한다. 그렇죠? 에보트가 미국 생산 기지를 늘린다는 거예요. 7,200억 규모의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당선이 됐고 자기가 당선이 돼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혼다라는 일본 회사, 미국의 에보트 회사, 그리고 뭐 젠슨왕은 중국에 가긴 했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전부 다 미국의 생산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 자랑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관세 효과가 이렇게 톡톡 좋다 이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무역 대표단을 만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큰 진전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건 안 나왔고 자 이제 미국 대표부 그 인사랑 지금 이 웃고 있는 장면이죠. 자기가 직접 그 협상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하고 생산정리 통화를 또 했다고 합니다. 역시 멕시코 대통령하고는 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셰인바인 대통령, 그 여자 얼음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대통령하고는 계속 그 자료를 들이밀어주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산적인 통화라고 뭐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또 어제는 또 멕시코의 물을 미국이 다 뺏어가고 있다고 해갖고 댐을 잠그고 또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바로 행동을 해주니까. 근데 캐나다는 막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하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가 각 국경을 인접한 이웃인데 조금 달라요, 대응이.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일본 무역 대표들을 만났다. 일본 무역 대표 만났다는 이 포스팅만 한 3개 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게 중국이 합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디 피셜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도 바라고 있다. 이게 여론 연막전인지 진짜 중국의 어떤 인사가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죠. 이탈리아 총리가 방문해서 지금 살짝 내용만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그 시진핑이 동남아 3국을 돌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포함해가지고 태국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우군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맹을 구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트럼프가 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고 그거 해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자가. 만약에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을 아직도. 그렇게 막 무슨 키싱 마이 에스 하고 막 이랬는데 만약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얀색으로 예쁘게 옷 입고 오셨죠, 이탈리아 총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또 얘기를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파월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ECB는 7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 어제 ECB는 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근데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기가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연준 이사로 시작해서 트럼프 때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2026년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임기랑 이사 임기가 같이 끝나요. 자, 근데 지금 시기를 앞두고 지금 계속 지금 앞에서 지금 욕을 하고 있죠. 자, 어제 또 다른 전형적인 완전한 엉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실제는 내가 유가를 폭락시켰고 식료품, 심지어 계란까지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데 ECB처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왜 안 낮추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직격탄 날려버렸죠. 파월의 임기 종료는 충분히 빠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뭐냐면은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내가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해치는 말을 했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사실 지금 자진 사퇴했죠, 이미 자진 사퇴했고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지금 그냥 이사로서 이 임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 15일까지 의장 임기인데 요거를 지금 그만두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마디를 어제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4월 5일 식목일 날도 그 얘기했죠. 식목일 날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완벽한 시기다. 그는 항상 늦었지만 또 얘기해요. 맨날 늦었대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신중하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했죠. 달걀 가격, 에너지 가격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직격탄을 날렸죠. 제롬, 정치 게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번엔 더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저 땐 정치 게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날려버리겠다 했죠. 자,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자, 저번에 자기가 링크를 걸었어요. 4월 7일 날. 우리에게는 없었던 미국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은행 총재고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공화당이.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가 아니어서 전인데 자, 4월 7일 날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 거를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구는 이렇게 칭찬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자기한테 적구는 완전히 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차기 의장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실적 몇 개 나왔죠. 어제 목요일 날 항상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지금 21만 5천 건 나왔죠. 21만 5천 건이 한 주 전보다 9천 건 감소했고요. 전망치는 22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하회했습니다.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전망치보다 하회했습니다. 22만 5천 건에서 22만 5천 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 4주 평균이죠. 4주 평균으로 하면 22만 건 정도가 4주 평균치고요. 자, 4주 평균도 조금 떨어졌죠. 그다음에 2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0만 건 또 못 넘었습니다. 188만 5천 건 나왔는데 4만 1천 건이 전주 대비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190만 건의 벽은 또 못 넘었습니다. 자, 일단 계속 박스권이고요. 자, 이것도 예상치 살짝 상회했어요, 이건 살짝 상회했고요.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6.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준점이 0이죠. 50이 아니라. 근데 전달에 비해서 전달이 좀 깜짝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변동이 좀 심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40 넘은 거에다가 26.4 넘으니까 무려 38.9%가 포인트가 폭락한 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43포인트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좀 너무 이 데이터가 튀는 거라 좀 요것도 실업수당 청구처럼 2주나 4주 평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이 너무 심해요. 변동이 너무 심해요, 이게. 예상치보다 완전 예상치가 2포인트 플러스였는데 실제치는 마이너스 26.4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정유산업이 안 좋나 봐요. 그리고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지금 다우존스가 폭락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의료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고, 자, 대표가 피살돼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회사죠. 자, 지금 배당금 많이 주고요. 가치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얘기죠. 미래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괜찮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무제표가 좀 안 좋죠. 과거 실적이랑. 그래도 원형에 가까운 괜찮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성장 잠재력 평균 배당금 지급자.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입니다. 자, 실적 그냥 요것만 보면 좋게 나왔거든요. 보세요. 플러스 10%죠.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09.6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0%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2024년도 1분기에 손실이었거든요. 1.40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6.29 빌리언 달러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폭 수익으로 돌아섰죠. 자, 그러니까 주당 순손실이었죠. 전년 동기는 1.53 주당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6.85 주당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좀 더 많아졌죠. 6.85에서 7.20으로 오르고요. 그게 플러스 4% 증가한 겁니다. 자, 프리미엄 프로덕트 서비스로 나뉘어 있고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79%,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이런 그 민영 의료보험 이 회사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이 지금 저기를 했나 실망을 했느냐? 가이던스 때문에 가이던스. 올해 조정 EPS 전망치를 26달러에서 26.50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작년 12월 달만 해도 29.50에서 30달러로 예상했다가 주당 거의 3달러를 낮춰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매출이나 순이익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상 가이던스가 나빴습니다. 자, 지금 실적을 보면 예상치로 보면 이 매출은 예상치 대비해서 살짝 마이너스 났거든요. 뭐 거의 보합이죠, 그건 사실. 거의 보합이고. 자, 순이익은 서프라이즈 플러스 났어요. 6.74달러였는데 6.81 나왔고. 그렇죠? 요걸로만 보면 좋은데 2025년에 대한 예상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우존스 30 중에서 윗부분 몇 개만 땄는데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자,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엑스모빌 같은 거 있을 때보다 많이 변했죠. 엔비디아까지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3위가 지금 다우존스 30에 다 편입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마존, 월마트, JP모건,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 있잖아요. 자,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414 빌리언 달러로 뭐 애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돼요. 자, 근데 다우존스에서는 얘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그러죠? 나스닥이랑 S&P 500은 시가총액의 가중을 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 이거는 가격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주당 가격 있죠.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게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비중이 가장 커요. 여기 한 주당 가격이잖아요. 452.90.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367.94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가총액은 3인데 101달러잖아요. 그리고 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한 주당 452달러란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우존스에서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중에서 나이키가 4.174, 보잉 3.458 이렇게 올랐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무려 22.074,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S&P 500은 플러스 났고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이었는데 이거는 최종으로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다우만 혼자 이렇게 마이너스 1.30이 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S&P 500이랑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이고 얘는 가격에 대해서 가중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달리 다우존스만 지금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한 종목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헬스케지니 다우가 다우네.